174쪽이에요. 174쪽 봅니다. 자, telescope 하나, 둘, 세 문단, 세 문단. 자, 준수가 1문단하고 나머지 내가 할게요. 자, 시작. instrument, 기구이다. 자, allow 나왔죠? allow 목적어 여기 꼭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자, 여기 맞춰서 해보세요. 그럼 뭐가 뭐 하게 해주는 기구입니까? observer, 관찰자가 그렇죠. distant, 멀리 있는 사물을 more clearly, 더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 1600s. 자, Dutchman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이에요. Dutchman. 3명의 네덜란드인들이 그렇죠. 네. 자, 네. 최초의 망원경은 네덜란드인들이 발명한 겁니다. 그 다음. 그렇죠. 빠르게 개선되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개선한 게 바로 갈릴레오였습니다. 그 다음. 자, 디바이스는 여기 있고 디바이스가 있죠. 디바이스 하면 명사죠, 명사. 기기, 도구, 장치 뭐 이런 뜻이죠. 디바이스는 동사예요, 동사. 그렇죠? 네. 만들다, 보완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후로 몇 가지 유형이 have been devised, 만들어져 왔다 이럽니다. 그 다음 astronomers rely upon 그렇죠. astronomers 천문학자고요. 그 다음에 majority 다수입니다. 다수. 천문학자들 다수는 rely upon 자주 나오죠.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과 함께 depend도 꼭 알아두세요. depend upon 뭐뭐에 의존하다. 그냥 on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depend, rely 뭐뭐에 의존하다. 자, 그래서 천문학자 다수는 두 가지 유형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 reflecting telescope. 자, refracting은 굴절이에요, 굴절. 그 다음에 reflecting은 반사입니다, 반사. 그래서 주요한 두 가지 유형은요,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이렇게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는 없고요. 자, 첫 번째 문단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적어보세요. 망원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망원경의 역사에 대해서요. 네. 자, 그래서 최초의 망원경이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인에게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선이 되죠. 누가 개선했어요? 갈릴레오. 자, 갈릴레오가 이 망원경을 개선을 하죠. 갈릴레오. 하나구나. 갈릴레오가 이 망원경을
개선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주로 쓰여요. 그죠? 뭐하고 뭐? 그렇죠.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이 두 가지가 주로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망원경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Most refracting and reflecting telescopes. 대부분의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들은 must gather right. gather 모으다 이거죠. 빛을 모아야만 합니다. To view objects.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둘 다 빛을 모아야만 합니다. Refracting. 굴절 망원경은요. A series of lenses. 자, 연속된 렌즈를 사용해서 to do this, 이것을 합니다. 자, to do this, 이것을 한다. 뭘 한다는 거예요? 빛을 모은다 이거죠. 바로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모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면은요, 이 두 번째 문단은요, 뭐 주제를 미리 적고 한번 봅시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refracting. 굴절 망원경하고요. reflecting. 그다음에 반사 망원경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표로 한번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refracting. 자, 굴절 망원경. 그다음에 reflecting. 반사 망원경. 자, 둘을 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먼저 여기 굴절 망원경의 중요한 건 뭘 사용한다? 렌즈를 사용한다는 거. 오케이? 렌즈를 사용한다. 자,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되기를. 두 번째 줄요. Reflecting telescopes. 반사 망원경은요. On the other hand. 요 반면에 이렇게 죠. 반면에 utilizes mirror. 차이점이 나왔네요. 반사 망원경이 사용하는 건 뭐예요? 네, 거울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굴절 망원경은 렌즈를 사용하고 반사 망원경은 거울을 사용한다. The size of the lens or mirror, 렌즈나 거울의 크기는 determines, 결정합니다. How far away, distant objects, 자, distant, 멀리 있는 사물이, 사물이 can be seen, 보일 수 있는데요. How far away, 얼마나 멀리까지 보일 수 있는가. 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크기입니다. 크기. 그래서 렌즈가 크거나 아니면 거울이 클수록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 이거요. The bigger the lenses or mirror, 렌즈나 거울이 the bigger 클수록 the farther 더 멀리 망원경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reflecting telescopes, 반사 망원경은 much better, 훨씬 더 낫습니다. For observing distant objects, 멀리 있는 사물을 관찰하기에 자, 훨씬 좋은 게 바로 요거 특징 나왔어요. 반사 망원경은 뭐에 좋다고요?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사물을 관찰하는데 유리합니다. reflecting요. 자, this is true because, 자, 그 이유는요. Once a lens reaches a certain size, 렌즈가 reaches 다다르면 어떤 특정한 크기에 다다르면 the images it presents, 자, 이 렌즈가 보여주는 이미지가요. begin to get distorted. 그러니까 distorted가 왜곡된 이런 것입니다. 왜곡된. 자, 그래서 렌즈는요,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은 볼 때는 불리하다고 했어요. 그 이유도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상의 distortion, 왜곡입니다. 오케이? 이미지가 왜곡돼 보입니다. 오케이? 그것 때문에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불리합니다. 불리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되기를. 자, 따라서 refracting telescopes, 자, 따라서 굴절 망원경은 have definite limits on their size. 자, definite, 명확한 limits, 한계가 있습니다. on their size, 크기에. 상의 왜곡도 있지만 렌즈 크기에 한계도 있대요. 렌즈 크기에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한없이 커질 수가 없어요. The largest possible lens, 가능한 가장 큰 렌즈는요. That can return a clear image. 자, 왜곡되지 않은 명확한 이미지를 돌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능한 렌즈는요. is slightly over 1 meter in diameter. diameter가 지름이에요. 지름.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지름 1m. 이게 한계예요. 자, 지름 1m가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질 않아요. 왜곡돼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렌즈를 사용하는 굴절 망원경은 먼 거리를 볼 때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되기를. Reflecting telescopes, 반사 망원경은 suffer no distortion. 자, 그 suffer는 자, 겪다 뜻이에요. 겪다. 무엇을 겪다. 자, 반사 망원경은 굴절 현상을 겪지 않습니다. They accordingly 따라서 반사 망원경들은 have no size limit,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Currently 현재 가장 큰 것은 10 meters wide. 자, 지름이 너비가 10m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한 거에 반대로 보면 되겠죠? 방금 한 거 이제 반대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반사 망원경의 장점은요, 상의 왜곡이 없다라는 거죠. 상의 왜곡 현상이 없어. 따라서 자, 거울 크기에도 제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현재 가장 큰 게 몇 미터? 그렇죠. 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현재 최대는 지름 10m라고 합니다. 현재 최대는 지름 10m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되겠어요. 1번 문제 보세요. 자, 1문단, 2문단에 따르면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사실이 아닌 것. 망원경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몇 번 했나요? C? B 보세요. 자, they cannot view any objects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빛을 collect 모으지 않으면 어떤 사물도 볼 수 없다. 이거 맞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굴절이건 반사건 렌즈나 거울을 통해서 먼저 뭘 모아야 된다 했어요? 빛을 모아야 된다 했어요. 그럼 빛을 모으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다시 골라야 되겠습니다. 뭘까요? A 보겠습니다.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렌즈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several meters in diameter. 자, 지름이 several meters, 수미터인 그러한 렌즈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애매하네요. 아까 렌즈 얘기가 나왔으면 굴절 망원경인데, 그렇죠? 근데 굴절은 아까 지름 한계가
1m라 그랬죠? 이거 이상하네. 체크하세요. A 뭔가 이상하네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좀 이상하군요. 근데 답이 하나 또 있네. C도 한번 보세요. 자, there are only two different types of telescope. 망원경은 두 종류밖에 없다. 이것도 틀렸어요. 오케이? 왜냐면 자, 아까 뭐예요?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두 종류다라는 얘기지.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얘기하고 다르죠? 이거는 답을 두 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A하고 C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문제 잘못 만들었네. A, C 체크해 주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거는 세 번째 문단까지 봐야 되네요. 3문단 보겠습니다. While the mirrors in reflecting telescopes, 반사 망원경의 거울들은 do not distort image. 자, 이미지를 왜곡시키지는 않지만 they still cannot provide perfect image. 여전히 완벽한 그러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Both types, 두 가지 유형 다 must also deal with 뜻이 자, deal with 처리하다, 다루다 뜻이죠. 어떤 문제를 처리하다, 다루다 뜻이에요. 자, 처리해야 합니다. difficult to avoid problem. 피하기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바로 distortion, 왜곡, 상의 왜곡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caused by the Earth's atmosphere. 뭐 때문에 생기는 atmosphere? 대기죠, 대기. 대기. 지구의 대기 때문에 생기는 상의 왜곡. 이거는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주제가 나왔네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굴절과 반사. 자, 두 망원경의 한계입니다. 두 망원경의 한계이자 과제. 첫 번째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한계가 뭡니까? 무엇에 의한 왜곡 현상? 그렇죠. 대기에 의한 왜곡 현상입니다. 첫 번째 한계. 지구 대기에 의한 왜곡 현상. 이거는 두 망원경이 다 가진 공통된 한계입니다. 자, 첫 번째 알아냈고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and artificial light, 그리고 인공 조명들 which, 그것들은 are brightest near cities, 도시 근처에서 가장 밝은데요. 이 인공 조명들이 make viewing the skies difficult, 하늘을 관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나왔네요. 두 번째 한계 뭡니까? 도시의 밝은 불빛이죠? 도시의 밝은 불빛 때문에 하늘을 관찰하기가 어렵다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계속되기로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 many large telescopes, 많은 대형 망원경들은 are situated on. 자, be situated on. 이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개 다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On the tops of remote mountain, 멀리 있는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천문대 이런 데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산 꼭대기, 도시로부터 먼 산 꼭대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두 문제 때문에요. 그 다음에 there, 거기서는요, the air is thinner, 공기가, 대기 중 공기가 thinner, 희박합니다.
그리고 there are no nearby city lights. 그리고 거기서는요, 근처에 도시 조명이 없습니다. The best telescope for viewing the skies. 자, 하늘을 관찰하는 가장 좋은 망원경은 is actually not on the earth. 실제로는 지구 위에 있지 않습니다. It is the Hubble Space Telescope.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저기가 나오네요. 허블 망원경, 그죠? 허블 망원경. 자, 허블 망원경 얘기가 나옵니다. 자, orbiting the planet. 자, 이 허블 망원경은요, 지구 주위를 돕니다.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 망원경은 with a 2.4 meter lens, 렌즈 직경이 2.4m예요. 4m인 이 망원경은 has produced the best images of distant space, 먼 우주의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It has helped astronomers, 그것을 도왔어요. 천문학자들이 discover much about the universe, 우주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 자, 그러면 허블 망원경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허블 망원경의 최대 장점. 지구 밖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지구 밖에 위치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여기 쓰인 렌즈는 직경이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쓰인 렌즈는 직경 2.4m의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 그 대기에 의한 왜곡 현상이 없기 때문에 고품질, 아주 훌륭한 품질의 고품질의 우주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3문단까지 쭉 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봅시다. 세 번째 문단에 따르면 글쓴이는 암시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러하다고요. 자, 어떠하다고? 몇 번 했어요? C없이 B인 것 같아요. B 보세요. Reflecting lenses. 반사 망원경이다 라고 했죠? 맞나요? 네. 자, 어떻게 알죠? 반사 망원경이라는 거? 렌즈? 렌즈 직경이 2.4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렌즈면 굴절 망원경 아닌가요? 그죠? 뭐지 이거? 문제들이 좀 이상하네. 자, A 봐봐. Will fall to the earth in the 미래에는 지구에 떨어질 것이다.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은데. 3번 보세요. 자, 유지하기가 어렵다. 아니죠? Was sent into orbit on the space shuttle. 우주 왕복선에 실어서 궤도에 올려놨다. 알 수가 없죠? 뭐야 이거? Reflecting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렌즈라고 했으니까 렌즈면은 굴절인데? 그죠? 이상하다 문제가. 2번 문제가 이상합니다. 자, 2번 X라서 X.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자, 3번으로 갑시다. 자, 왼쪽에 7개의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reflecting, 반사 망원경, 거울을 사용하는 반사 망원경과 refracting, 렌즈를 사용하는 굴절 망원경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자, 가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5개밖에 없어요. 그 2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호부터 1번 읽고 어디에 속하는지 얘기하고 해석하고. 자, 먼 거리의 사물을 보는데 이상적이다 그랬어요. 먼 거리 아까 표에서 보면 반사다, 그죠? 그죠? 이거 반사에 넣어야 돼요. 1번은 반사에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준서 2번 해보세요. 자, 17세기 이거 아닌가요? 아까 17세기면은 그냥 최초의 망원경이 만들어진 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네요, 그죠? 그냥 최초 망원경 얘기예요. X 해주시고 건우 3번 해보세요. Get distorted. distorted가 왜곡되는 이랬죠? 왜곡되지 않는다. increase 증가하다죠. 크기가 증가할 때. 그럼 아까 왜곡이 없는 게 뭐라 그랬죠? 반사죠. 상의 왜곡이 없는 건 반사 망원경이랬죠. 네, 반사에 넣으세요. 반사에. 자, reflecting에 넣으시고요. 준서 4번 해보세요. 그렇죠. 렌즈 크기에 한계가 있다. 그거는 상의 왜곡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refracting, 굴절에 넣어야 됩니다. 굴절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 5번 해보세요. 그렇죠. 빛을 모으게 해주는 그렇죠. 몇 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 렌즈니까 굴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굴절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해보세요. 준서? 그렇죠. 갈릴레오 얘기가 아까 나왔죠? 갈릴레오는 그냥 개선했다 그랬지 그 개선한 망원경이 굴절인지 반사인지 얘기 안 했죠? X입니다. X. 자, 그럼 7번은 아마 반사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7번 보세요. mirror. 거울을 사용해서 빛을 모으는. 당연히 반사겠죠? 오케이. 그래서 reflecting. 반사 망원경에 해당하는 거 137이고요. 그 다음에 refracting. 굴절 망원경에 해당하는 거 4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summarizing 겁니다. 자, distant object, 멀리 있는 사물, 거울, 그 다음에 왜곡된 상, 렌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봅니다. 최초의 망원경들이 160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때 이후로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 주요한 망원경 종류가 있는데요. reflecting, 반사 망원경과 굴절 망원경입니다. reflecting telescopes, 반사 망원경은요, 빛을 모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래서 mirror, 거울을 가지고 빛을 모읍니다. 반면에 굴절 망원경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렌즈를 사용합니다. reflecting, 반사 망원경은요, 자, viewing blank, 이거를 볼 때 좋습니다. 먼 거리 사물이죠. 그래서 distant objects, 이거 볼 때 좋아요. 그리고 거울에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굴절 망원경은요, return, 이것을 반환합니다. distorted image, 왜곡된 이미지를 돌려줍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자, 넘겼어요. The planetary boundary layer 그랬습니다. 네. 자, planetary 행성의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boundary layer 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행성 대기 경계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뭐예요? 뭐 성층권, 증관권 이런 거 배웠죠? 네.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거네요. 지구과학. 자, 봅니다. 여기도 준서가 첫 문단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대기는 consist of 매주 그거 쓰세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primary 주요한 이런 뜻입니다. 예, 대기는 5개의 주요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용어들이 어려우니까요. 자, 혹시 조사 안 해왔으면 쓰세요. 먼저 자, troposphere 적으세요. 대륙권이에요. 대륙권. 그 다음에 stratosphere. 자, 대륙권 위에 뭔가요? 성층권이에요. 성층권. 그 다음에 meso는 중간을 의미하니까요. mesosphere 중간권입니다. 중간권. 그 다음에 thermo는 열을 의미합니다. 열권이에요. 열권. 그 다음에 exo는 외부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외기권이라고 합니다. 외기권. 오케이? 자, 그래서 대기권은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다음에 외기권. 외기권이라는 용어가 맞나? 맞아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요? 오케이. 열권 그 바깥쪽 그렇게만 합시다. 자, 계속하세요. Additionally, 자,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be divided가 나누다죠. 그러면 be divided 뭐뭐로 나뉘어지다 아니죠? 그렇죠. 더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5개고요. 더 작게 나눌 수가 있대요. 그 다음 planetary boundary layer. 여기까지 해보세요. 예를 들어 대륙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구역들 중에 하나가 planetary boundary layer 있겠네요. 자, 행성 경계층이라고 하죠. PBF 잘 알아두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planetary boundary layer. 자, 뒤에서 설명하네요. which 이것은 뭡니까? 층인데 지표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층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대기의 층 중에 지표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층이 바로 PBL이다. planetary 행성과 경계를 이루는 층이다 이거예요. 자, 관련 문제는 없네요. 자, 첫 문단 정리해 봅시다. 간단하네요. 대기권의 구성이죠. 대기권은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다. 맞죠? 자,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다음에 외기권. 이렇게 5개의 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언급했죠? PBL. 뭐예요?
그렇죠. 예. 지표와 가장 가까운 층이죠, 그죠? 지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층, 그걸 우리는 PBL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두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요, 방금 얘기한 PBL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PBL. 자, 그러면 읽으면서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PBL은 start 시작합니다. at the surface 지표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rises 올라갑니다. roughly 대략 1.5km 자로 올라가요. above the ground 땅 위로. 그러면 자 나왔어요. 이거는 지표에서 어디까지? 지상 1.5km까지.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지표에서 지상 1.5km까지를 PBL층이라고 합니다. 자, in that relatively small amount of space. 자, relatively 비교적 작은 그러한 공간 양 속에서 PBL은 can be divided. PBL이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surface layer예요. 자, 이거를 또 세 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얘가 또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세 개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자,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가 이름이 뭐예요? surface layer. 자, 여기 첫 번째 층이고요. 자, 얘는요, thin, 아주 얇은 strip. 이거 strip은 가늘고 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touching the surface. 지표와 접촉하는 굉장히 얇고 가는 층을 말합니다. 오케이? 핵심은 여기는 지표와 접촉하고 있는 층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맨 아래층이거든요. 그 다음에 the mixed layer 두 번째 층이 mixed layer 혼합층이네요. 혼합층이 있어요. 자,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다 그랬어요. The third layer 마지막이요. capping inversion layer. 어렵네. 자, 좀 어려워요. 적어봅시다. 역전층이라고 해요. 역전층. 자, inversion이 거꾸로 한다,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cap은 가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capping inversion layer. 어렵습니다. 역전층 있다. 그 다음에 also called the 자, entrainment zone, entrainment zone. 적어보세요. 유입대입니다. 유입지대. 이거의 다른 이름은 entrainment zone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2층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PBL은. 그러면 which provides 제공합니다. 공기를요. That is transferred to lower level. 더 아래층으로 전송되는 공기 그런 공기를 자 제공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층의 특징은 뭐예요? 지표가 접촉되어 있는 거죠. 지표가 접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층의 특징은 뭐예요? 얘 바로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륙권의 맨 아래니까, 그죠? 대륙권에서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오케이? 그래서 유입대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습니다. PBL 알아봤는데요.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문제 1번.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PBL에 대해서 사실인 거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자, A부터 가볼까요? A. mixed, 혼합층은 세 개의 층 중에 가장 크다. 알 수 없죠? B번. 자, PBL은 consist of,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층으로. 그리고 covering a kilometer and a half. 그리고 1.5km를 달한다. 이거 맞죠? 그죠? 세 개가 층 세 개고 지표부터 1.5km까지 했죠? 정답 B네. 정답 B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단 맞고 이제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자, because the PBL exists so close to the ground. PBL 층은요, 지표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존재해서 is tremendously influenced.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by various aspects of the surface. 지표의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알 것 같아요. PBL 층은 그죠? 대륙권의 가장 밑에, 즉 지표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 얘기죠. 자, 2번 문제 보세요. 이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문장.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몇 번일까요? 준서 몇 번 했어요? B? B 보겠습니다. PBL은 has a great influence. 자, 거기 have an influence on 하면 뭐뭐에 영향을 주다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PBL은 지표에 많은 영향을 준다. 방향이 거꾸로예요. 지표가 PBL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거 틀렸어요. 다시 골라야 되겠는데요. 골라보세요. B는 아닙니다. 몇 번일까요? A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A 봅니다. Nearness, 가까움이죠. PBL이 지표에 가깝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지표의 여러 부분들이 PBL에 영향을 준다. 이거네. 그쵸? 네, 정답 A입니다. A. 지표가 PBL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정답 A 하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These include, 이것은 포함합니다. 그럼 이것이라는 것은 지표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요? 첫 번째가 temperature, 뭡니까?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영향을 줘요. 그리고 wind, 바람이 영향을 주고요. convection, 이게 뭡니까? 뜨거운 건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올라가서 차가워지면 공기가 다시 내려오죠. 이걸 무슨 현상이라 해요? 대류 현상이에요. 그래서 convection이 대류 현상이에요. 대류 현상. 자, 그래서 온도와 바람과 대류 현상, 그리고 심지어 friction, 마찰, 지표와의 마찰. 자, 그리고 natural features. 자, feature 적어볼까요? 이거 지형이에요. 지형. 자연의 지형들. 예를 들면 forest, 숲이냐 건물이냐와 같은 그런 자연 지형들. 이런 것들이 PBL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PBL에 영향을 주는 거. 자, 열거해 보세요. 뭐 있나요? 온도, 바람, 대류현상, 마찰, 지형. 오케이? 이런 것들이 PBL에 영향을 준다. Because the wind blows nearly constantly in the PBL. 자, 바람은요 불어요. 자, 거의 constantly, 일정하게 불어요. PBL 내에서는 바람이 거의 끊임없이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the atmosphere is, 대기는요 well mixed with gases, 가스와 여러 가지 가스들과 잘 섞입니다. 이 PBL 내에서는 가스들이 잘 섞여요.
Additionally, 게다가 of the atmospheric layer, 대기의 층들 중에서 모든 층들 중에서 PBL층은요 the most susceptible to change. 자, susceptible to 몇 줄 긋고 적으세요. 뭐뭐에 민감한 거죠. susceptible to. 자, PBL층은요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가장 민감해요. Its weather conditions. 자, PBL층의 날씨 상황은요 can change, 바뀔 수 있어요. as rapidly as half an hour. 30분. 자, 30분마다 바뀔 수 있어요. In some instances, 몇몇 예에서는. 자, 일단 4번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4번에 있는 질문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4번 보세요. 오염은 또한 주요한 factor, 요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표가 PBL층에 미치는 요인을 하나 더 추가한 거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2번에 들어가요. 그렇죠? 2번 앞문장에서 요인들을 쫙 열거한 거. 그 뒤에 2번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했죠? 자, 관련된 문제 방금 풀었고요. 자, 이제 3문단 정리합니다. 3문단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PBL층에 관한 거였어요. 그죠? 핵심은 똑같이 PBL층에 관한 건데요. 자,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내용 있나요? 지표의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표와 가까운 층이라 지표에 있는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여러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 뭐뭐 있나요? 온도, 바람, 대류 현상, 마찰, 지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가된 거 pollution, 오염. 이런 것들이 PBL층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2층의 특징은요. 날씨가 어때요? 변덕스럽죠?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럽다 그랬어요. 얼마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30분마다 날씨가 바뀔 수 있어요.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럽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우리 한 문단 남았는데 이거 잠시 쉬었다가 단어 시험 보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때릴 때는 안 봐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그냥 백발백중만 숙제 일본한테 그렇지? 오늘 수요일까지 하면 돼요. 자, 176쪽 4문단입니다. 176쪽 4문단. 자, another interesting feature 특징이죠. 176쪽 4문단. 자, PBL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is that 이런 거예요. It undergoes dramatic change. 자, undergo 겪다는 뜻이에요. 자, PBL이 dramatic change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During a typical day. 자, 하루 동안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주제가 이미 나왔어요. PBL이 하루 동안에 겪는 변화, 즉 PBL의 1변화에 대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PBL의 1변화. 자, when the sun rises on a clear day.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네요. 자, 먼저 sun, 태양이 rise, 뜹니다. 오케이? 태양이 떠요. 자,
자, 맑은 날에 태양이 뜨면 air near the surface 지표에 있는 공기가요 becomes heated. 예. 자, 그럼 태양이 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표에 있는 air 공기가 hot 뜨거워지죠?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자, 그리고 자, this warm air. 그러면 이 뜨거워진 공기가 goes up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가요. 자, yet 그러나 위로 올라가지만 cool 또 식어요. as it ascends. 자, ascends 이거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into the atmosphere 대기권으로 올라가면 자, 더워진 공기가 그죠? 상승합니다. 더우니까 상승하겠죠? 그런데 대기권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거긴 차갑죠?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자, cool 식어요. 식습니다. 자, 상승하다가 대기권에 올라가게 되면 식게 됩니다. 자, when it cools 그것이 충분히 식으면 자,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식는다. 뭐가 식을까요? 공기죠? 자, 그러니까 3번 문제 정답이 D가 됩니다. 오케이? air. 공기가 충분히 식으면 그러면 이제 descends 뭐 할까요? 내려가죠? 하강합니다. 지표에서 뜨거워져서 상승하다가 상승하지만 대기권에서 차가워져서 다시 하강합니다. 하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r circulation,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기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낮 동안에 이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air circulation, 공기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낮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PBL은 expand, 팽창합니다. When this occurs,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PBL층이 팽창해 커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낮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When the sun sets, 자, 이제 태양이 졌어요. 밤이겠죠?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겠습니다. There is, 자, 태양이 지면요, there is cooling. 자, 지표가 차가워졌어요, 그죠? 지표가 차가워집니다. So, 그래서 almost no circulation occurs. 그러다 보니까 circulation, 순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공기가 뜨거워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밤이 돼서 차가워지니까 순환이 안 돼요. 공기 순환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이것은 causes the PBL. 자, 거기 cause는 아까 올라오는 비슷해요. 뭐뭐 하게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PBL이 becomes much smaller. 이 PBL층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virtually 사실상 disappear.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PBL층이 축소가 되고요. 아니면 아예 소멸, 사라지게 됩니다. 밤에는. 자, 이게 바로 PBL의 일변화입니다. 알겠죠? 낮에는 PBL층이 커졌다가 밤에는 PBL층이 확 축소가 되거나 아예 사라진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 했고요. 오른쪽 문제 갑니다. 1, 2, 3, 4번 다 풀었어요. 그럼 밑에 summarizing 해보겠습니다. 자, 제시어. Where the sun is, the mixed layer even disappears, causes to the ground. 자, PBL은요, 바로 stratosphere. stratosphere 이게 무슨 층이었죠? troposphere 무슨 층이었죠? 대륙권, 그죠? 자, PBL은 대륙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atmosphere 대기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blank. 어떤 대기입니까? 밑에 위에 4개 중에서 그렇죠. closest to the ground 땅에 가장 가까운 대기의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PBL은 세 개의 층이 있습니다. Surface Layer하고 뭐죠? Mixed Layer, 그렇죠? Mixed Layer, 그다음에 Capping Inverse Layer, 즉, 그다음에 Entrainment Zone, 진입. 아까 이름이 뭐였죠? 진입대라고 했나? 유입대라고 했나? 네, 유입대. 자, 이렇게 세 개의 층이 있어요. Many aspects of the surface. 지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온도, 바람, 대륙, 마찰과 같은 여러 가지 면들이 PBL에 영향을 줍니다. PBL은 또한 변화입니다. More than any other part of the atmosphere. 대기의 어떤 구역보다도 더 많이 변합니다.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날씨가. 자, PBL은 크게 변합니다. During the day, 하루 동안에 크게 변합니다. 일변화 얘기하네요. Depending on blank. 이거에 따라, 뭐에 따라? Where the sun is. 태양이 어디에 있는가, 그죠? 이거에 따라.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요. At times, 때때로 이 PBL은요, 이거 하기도 합니다. 남과 하면 되죠? Disappear,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대류층의 맨 아래, 지표와 가장 가까이 있는 PBL층에 대해서 알아봤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배울 거는 이제 pesticides, 살충제네요. 살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충제. 자, 준서가 총 4개니까요. 하나 맡아서 해보고 번호도 하나 해볼래? 우리 하나 골라봐. 뭐 할래? 자, 1번 하고 준서가 몇 번 할래? 2번?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자, 1번 시작하세요. 모르는 데다 물어봐 됩니다. substance, 물질이다. 그렇죠. pest는 해충. 해충을 죽이거나 해충을 조절하는, 통제하는 물질이다. 오케이. 그다음. 펑자이. 펑자이는 곰팡이류예요. 균류, 곰팡이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these는 pest를 말합니다. 해충들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거예요. 벌레, 쥐, 잡초, 곰팡이류, 그렇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Most pesticides protect crops from the damage of pests. 대부분의 살충제는 보호한다, 작물들은. 데미지가 피해죠, 피해. 해충이 일으키는 피해로부터. 오케이. 자, 거기 밑줄 긋으세요. Protect crops. 거기다 1번 이렇게 쓰세요. 살충제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 그렇죠. Eliminate는 제거하다 이거죠. 다른 것들은 제거한다. Disease carrying, 질병을 옮기는. 질병을 옮기는 모기 같은. 그렇죠, 모기 같은. 자, 그러면 거기 eliminate disease carrying insect 밑줄 긋고 2번 이렇게 쓰세요. 살충제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다음. Despite being highly effective, usage of some pesticides is controversial. Since many are made from chemicals that experts believe many harm. Chemicals and other
despite being highly effective 여기까지 하면요. 자, effective는 효과가 있는이고요. highly는 매우 이런 뜻이고 despite는 뭐야? despite는 전치사고요.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usage는 사용은 controversial은 논란이 많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뒤에 since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그렇죠. 화학 물질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엑스퍼트 전문가예요. 몇몇 전문가들은 믿습니다.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들을 해칠 수 그렇죠. harm, 해칠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In fact, many countries have banned highly effective pesticides.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밴이 금지하다 그죠? 금지하고 있다. 많은 매우 효과적인 살충제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s a result, people are turning to newer types of pesticides. 맞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turn to는 뭐뭐에 의지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살충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거기 관련된 문제는 없고요. 내용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핵심어는 pesticides, 살충제입니다. 살충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뭘 얘기했냐면요. 목적 얘기했어요. 살충제는 어디에 쓰는가? 한 두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 뭔가요? 그렇죠. 해충 방면. 그리고 하나가 뭐죠? 보호죠. 농작물 보호. 이런 목적으로 살충제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되게 유용하면서도 피해를 주죠. 그래서 새로운 pesticide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피해를 주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주로 뭘로 만들어서 화학물질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준다 이런 얘기. 이게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해보세요. ingredient 성분이죠, 성분. 그렇죠. A single 하나의 단일 물질이거나 그렇지 혼합물이거나입니다. 두 개 이상의 어떤 성분의 혼합물이거나 그 다음 그렇죠. 일단 거기 일단 거기 해보세요. 두 가지 주요한 종류가 두 가지. 하나는 chemical 화학적 살충제가 있고 또 하나가 생물학적 살충제가 있대요. 그 다음 disrupting 그렇죠. nervous system은 신경계죠.
그다음에 disrupt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해하다, 교란시키다 뜻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화학 살충제는 organism은 뭐 생물, 유기체 이거죠. 생물을 죽여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신경계를 방해해서 생물을 죽여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 다음 그렇죠. 화학적 살충제는 또 4가지 유형이 있대요. 아 어렵다. 좀 정리 좀 하면서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 내용이 어려워서 정리를 좀 하면서 볼게요. 핵심 내용은 살충제의 종류죠. 페스티사이드의 종류.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뭔가요? 케미컬. 화학적 살충제가 있고 또 하나는 바이올로지컬이죠. 생물학적.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종류가. 자, 그 중에서 이제 케미컬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케미컬. 자, 화학적 살충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죽입니까? 신경계 교란. 대상의 신경계를 교란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원리가요. 그 다음에 4종류가 있다 그랬죠? 4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한번 너무 전문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한번 살펴봅시다. 4종류 보니까요. 오르가노 그다음에 파스페이지 그랬어요. 자, 오르가노 그다음에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페이지. 자, 오르가노는 유기. 오르게닉이죠? 그다음에 파스페이트 이거는 뭐야? 파스페이트 인이야 인. 페이트 했으니까 이거는 인산. 유기인산 화합물이에요. 4종류의 첫 번째 주가 바로 이거 organophosphate 유기인산 화합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arbamates. carbamates예요. 이거는 carbam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arbam산염이라는 거예요. carbam산염.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organochloride. 이거 좀 알 것 같다. organo니까 유기. organo. 그 다음에 chloride가 염소죠, 염소. 그래서 유기 염소예요. organochloride. chloride. 유기 염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피레트로이즈. 처음 들어보네. 피레트로이즈. 자, 이거는 딱히 해석된 게 없네요. 그냥 피레트로이드 그대로 있네요. 피레트로이드. 중요한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4종류가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 볼까요? 네 가지 유형다. include 포함합니다. numerous 수많은 살충제를. 그 다음 Lethal pesticide is an organochloride. 제일 유명한 거 이거네요. DDT 들어봤죠? 이 화학 살충제 중에서 거의 뭐 제일 유명해요. 얘가 DDT 얘기를 하네요. DDT. 자, 예를 들어 DDT는 Lethal은 치명적인. 매우 치명적인 살충제인 DDT는 어디에 속한다? 유기 염소에 속한다.
아, 여기 DDT가 여기 속하는구나. 클로라, 염소야, 염소죠. 요거의 대표적인 애가 DDT. DDT가 바로 여기 유기염소에 속해요. 그 다음, 그것들 중에서도 DDT는 자, 거기 be blamed for, be blamed for. blame이라는 게 비난하죠. 자, 뭐뭐 때문에 비난받다. 자, 이것 때문에 비난받아왔다 이겁니다. 자, 뭐 때문에 비난받아왔어요? 예, 동물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피해를 주었어요. 그죠? 예. 자,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어요. 그 다음. organochlorides. 몇몇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하는 몇몇 국가들은 유기염소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그쵸? 뭐 간단하네요, 내용. 자, 쭉 내용 뭐 간단해요.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화학적 있다, 그죠? 얘네들은 신경계를 교란해서 죽인다. 그 다음에 네 종류가 있고요. 이 화학적 페스티사이드의 대표는 DDT다, 그죠? DDT는 뭐다? 유기염소에 속한다. 그런데 얘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동물을 죽여요,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금지시킨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뭐 전쟁할 때는요, 뭐예요? 이 잡으려고 머리에다 막 DDT도 뿌리고 그랬대요. 오케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DDT가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근데 못 사는 나라 있죠? 그런 데서는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것보다 해충을 죽여서 얻는 이익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물론 선진국에서는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못 사는 나라는 이게 오히려 이 DDT를 쓰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DDT가 참 평가가 많이 엇갈립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뭐 노벨상 받았나? 아무튼 뭐 이거 만들 때로 와 진짜 획기적인 거 만들었다 해가지고 열광했었어요. 노벨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 정도 급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있어요. 1번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요. 자, 살충제에 대해서 사실인 거. 자, 몇 번 했나요? B요, B? B 한번 볼까요? D라고 했어요, D? 헷갈려요. 번호로 얘기해요. 4번 봅니다. There are 4 different types of 이런. 네 가지는 맞는데 뭐가 틀려요? 바이올로지컬이 아니죠. 케미컬이죠. 아닙니다. 다시 골라야 돼요. 다시 골라봅시다. 몇 번? 2번 볼까요? 살충제 중 일부는 not permitted, 허락되지 않는다. 사용되도록. in places, 여러 장소. 이거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뭐 미국을 포함해서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 그랬죠? 좀 더 띄워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Chemical pesticides, 화학적 살충제는 are currently out of favor. 현재는 out of favor. favor가 선호죠, 선호. 현재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there is a drive to create biologically based ones. 자, 그래서 어떤 추진력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기초한 그러한 살충제를 만들려는 그러한 추동력이 있습니다. These are considered 이것들은 여겨집니다. The safer of the two. 두 개 중에서는 그래도 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biological pesticide. 그건 뭐 뻔하네요. 산문단은 뭐요? 생물학적 살충제죠. 산문단의 주제는 자, biological pesticides 얘기하겠다 이거다. 자, 생물학적 살충제. 자, 그러면 화학적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케미컬보다는 안전하다. 그리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겠죠. 자, they are microbials. 마이크로는 매우 작다는 거죠. 그 마이크로바이얼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자, 그것들은 미생물들입니다. Plant incorporated protectants, 보호제예요, 보호제. 자, 그 다음에 plant incorporated는 포함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plant,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제입니다. 식물에 포함된 보호제. 자, 그래서 plant incorporated protectants 앞자 따라서 PIP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iochemicals. biochemical 하면 생화학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남았네. 그 세 가지가 microbiome, 미생물이 있고요. 두 번째가 PIP고요. 세 번째가 biochemical, 생화학입니다. 세 종류 다 나왔어요. 자, the first, 첫 번째는요. 자, 그럼 종류대로 한번 해봐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이오였나요? 네, 바이오, 미생물. 자,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첫 번째 타입은요. 사용합니다. microorganism pest. 자, 그래서 미생물, 해충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 펀자 이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용하는 거 뭐예요? 박테리아랑 펀자이가 아까 뭐랬죠? 곰팡이균이라 그랬죠? 균류. 그래서 박테리아랑 균류를 이용해요. 얘네들은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용해서 control another pest, 다른 해충을 통제합니다. 박테리아 균류를 이용해서 다른 해충을 통제합니다. The other pest, 그러면 상대 해충은요 주로 insect, 곤충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here is a bacterium. 박테리아가 박테리움의 복수형이에요. 오케이? 박테리움은 한 개의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실리우스, 저렇게 어렵네. 뭐야? 트린지엔시스. 바실리우스만 들어봤는데, 자, 바실리우스 트렌지우스라고 불리우는 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박테리아는 prevent, 막을 수 있어요. flea면 벼룩이죠. 그 다음에 mosquito, 라바는 애벌레죠, 애벌레, 그죠? 그래서 벼룩과 그 다음에 이 모기의 larvae, 이 애벌레가요, becoming mature insects, 성숙한 곤충이 되는 걸 막는데요. 얘네들을 이용하고, 맞죠? 얘네들을 이용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한 가지 예를 든 걸 보니까, 아까 이름이 바실리우스, 어려워요. 다 쓰지 말고 그냥, 바실루스인가? 얘네가 있다, 이 박테리아가 있다 쳐봅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뭐하고 뭐? 플리하고, 벼룩하고, mosquitoes, 벼룩하고 모기가
모기의 유충이, 그죠? 유충이 성충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유충을 성충이 못 되게 방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요게 한 가지 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가요, PIP였죠? PIP였어요. PIP가 아까 뭐였죠? 식물에게 포함된 보호제라 그랬죠? 자, 반면에 PIP들은요, made by plant, 식물로 만드는 거예요. 식물에 의해 만들어져요. 이러한 식물들은 have been genetically modified. genetically modified,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수정되는 거죠. 유전자 조작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PIP는 간단하네요. 식물을 뭐예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식물의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바꿉니다. 자, 이것은 enables them. 자, 그 유전자 조작된 식물들이 create the pesticides. 바로 자, 그 살충 성분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When a pest attacks, 자, 어떤 해충이 식물을 공격하면요, 자, 그것 안에 있는 살충 성분이 그 해충을 죽여버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식물 유전자를 조작해서 살충 성분을 식물 내에 내포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요게 두 번째 방법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아까 바이오케미컬이었죠? 생화 바이오 케미컬. 자, 생화적인 게 있어요. 바이오케미컬. 자, 얘네들은요, natural substance. 자연 물질이네. 맞죠? 얘들은 natural substance. 그냥 자연 물질이에요. 유전자 조작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자연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they can control pests. 자연 물질인데 해충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heromones are the most common type. 가장 대표적인 게 pheromone입니다. pheromone 뭔지 알죠? pheromone이에요. 자, 이것들은요, 화학 신호예요. insect and other animals, 곤충과 다른 동물들이 communicate,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 신호인 이 페로몬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머리 좋네요. 자, 복잡하게 했는데 뭐 결국 간단하네요. 두 번째 살충제는 biological, 생물학적 살충제가 있다. 화학적 살충제에 비해서 안전하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관련 문제 있어요. 2번 보겠습니다. In paragraph 3, 방금 읽은 3문단에서 글쓴이의 생물학적 살충제에 대한 설명은 mention,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것들, except, 이걸 제외하고. 그러면 생물학적 살충제에 대해서 언급된 게 아닌 것은 무엇인가죠? 자, 몇 번 했어요? 몇 번? 1번? 3번이요? 2번이요? 2번 봐봐.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뭐 어디였어요? 이거는 얘기돼 있는데. 그렇죠? 해충에게 미치는 아까 뭐예요? 뭐 바실리우스 같은 거는 유충을 성충이 못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거라든가 다 얘기돼 있죠. 이거 아닌데. 다시 A, the manner, 방식.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식. 나왔잖아요. 미생물은 이렇게 하고 PIP는 이렇게 하고, 그죠? 바이오케미컬, 페로몬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데요. 3번요? 그것들이 how safe 하면 얼마나 안전한가. 아까
뭐예요? 케미컬보다는 안전하다 그랬죠? 그런데 얼마나 안전한가는 없다. 오케이? 네, 그거는 없다. 그래서 정답 C로 하면 되겠습니다. D 볼까요? Three primary types of dam. 세 가지 유형 나와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5분 남았는데 3분 단위 남았네. 여기서 끊읍시다. 오케이? 네, 끊고 나머지는 이제 시험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백발백중 숙제 어딘지 알죠? 거기 해서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단어는 이제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험 끝나면 이거 사야 돼요? 수고했습니다.